뭘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부터 계속 모르면서 너무 팔을 모으지 마. 팔 크지.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5번? 5번이죠. 5번이랑 다른 다가 아니고 나. 나가 있어. 아니 1번 선지부터 보면요. 자, 여자 어머니는 여자와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여자 역시 지금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잠깐만 아니지. 이제 여자도 어머니처럼 물질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억이지. 타입을 배우고 5번 쓰는 대부분 생각. 여자는 별로 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동무한 사람 사기로 했어. 윙스만. 아빠 용서하고 했잖아. 그쵸. 자, 지금 여자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여자는 어머니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션 수행하러 나온 겁니다. 맞죠? 나온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머니가 지금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남자가 이제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5번 선지 보면요. 남자가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관객이 소유에 대해서 직접 생각하도록 하여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는 치사하죠. 다가 아니라 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과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며 나눈 대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감상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요. 감상의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를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감상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체로 감상과 관련돼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근거를 들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혀 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요 근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봐야죠. 자, 그래서 이번 선지 보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지만 자연만은 영원히 빌린 유일한 것이니까 이거 뭡니까? 안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자,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겠어. 자, 그럼 요거만 없으면 맞는 말이야. 맞죠? 자, 다음 물질만의 가치의 척도가 되어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하인이 대표적이다? 아닙니다. 맞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작품에서 기역, 미음의 소재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인가요? 5번. 5번이다, 그치? 변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띄워놓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자, 지문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을 지시한다고. 우리가 보통 또 지문 또는 지시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희곡에만 있는 또는 극문학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맞죠? 네. 학의 특징이고요. 자, 역수행적 구성을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글이니까 요거잖아, 그렇지? 여기에서는 역수행적 구성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역수행적 구성이 뭔데? 시간의 흐름을 이제 거꾸로든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어기는 겁니다. 맞죠? 정확하게는. 자, 다음 서술자가 자신의 시각으로 인물을 관찰한 내용.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없습니다. 극문학은. 맞죠? 그 다음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자, 그래서 극문학은 대화, 그러니까 대사와 지시문 이외에는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건과 전말, 뭐 사건의 전말과 그 다음에 의미, 주제 이런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야죠. 그 다음 마지막.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대사가 있다. 관객이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디귿이 인물을 관찰할, 그러니까 서술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기 미음도 보면 남자 급한검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것도 누군가 관찰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 극문학을 뭐라고 하냐면요,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하거든. 현재형의 문학. 자, 그래서 이거는 인물을 관찰한 내용을 이제 묘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관찰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 부분에 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지시문은 뭔데? 누구한테 명령을 오더 내리는 거야. 맞죠? 그럼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은 전부 오더를 내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오더 내리는 거야? 그렇지. 배우한테 오더 내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찰한 내용도 틀린 부분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사하고 지시라고 처음 시작할 때 응. 정보 알려주는 거 뒤에 문제에서 좀 정보 알려주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중략? 중략은 근데 원래 대본에는 없는 거잖아. 그거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만 소개하고 뭐 이런 거. 인물 소개 있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지시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인물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관객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다. 자, 관객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은 인물의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 다음 2번 선지 관객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처음에 안 나오는 거 아니고 그 외에 넥타이 빌렸다가 넥타이 되돌려줄 때 있잖아. 그치?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 혹시 그 당신의 소유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사실은 남자 관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까? 지금 듣고 있는 관객 모두에게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소유의 범위를 자연몰 아닙니다. 자, 의도적으로 관객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함에 따라서 일부 연기자가 관객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 자, 일단은 관객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한 건 맞아. 근데 연기자가 관객석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관객입니다. 진짜 관객. 그 다음 7번 넘어가고요. 8번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1학년 또는 2학년 초반까지 제일 싫어하는 게 요런 스타일의 문제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학교에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전 처음 보는 그 지문의 구절이, 그 작품의 구절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비슷한 표현 찾으라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설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매치시키는 거 이런 정도는 나오지만 조금 이게 난이도 높게 나오면은 되게 이런 식의 스타일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여기 그냥 밑줄 뽑아가지고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 그냥 작품 한 2줄씩 9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문에 밑줄 그어놓고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시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찾으라고 하면은 사실은 난이도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그건 전부 다 읽어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진짜 어렵게 나오는 그 학교들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사고들 있지. 네,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10문제를 넘게 냅니다. 그런 식의 문제를. 그러면 그냥 그 진짜 빠르게 읽고 풀어야 돼. 빠르게 읽고 풀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뭔지를 몰라. 나도 몰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근데 이 표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뭐 의인법이기도 하면서 역설법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인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뭔지 몰라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전부 다 읽은 다음에 공통점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공통점이 없는 걸 찾아낸다든지 하나만 공통점이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정말 뭐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글을 보는 어떤 이제 그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지긴 하죠. 어찌됐건 자 일단 8번 문제 봅시다. 이거 쉬우니까.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가와 발상 유사한 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죠? 자 나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다. 맞지? 자 그래서 그거 일단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살펴보자면 8번 문제에서 요거 자 봅시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이제 농모라고 해서 농사 지을 때 추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풍물놀이를 할 때 추는 춤 있죠. 그거를 농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풍물놀이 하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습니다. 무대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에 이제 소주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합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열받는다는 거야. 힘들다. 너무 분노스럽다는 거야. 왜 그런데? 농사꾼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깽다리를 앞장세워서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애들은 기름진 방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낄낄댑니다. 우리를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물놀이를 하면 뒤에 쪼무레기들만 따라오거나 또는 이제 저 처녀애들이 우리를 보면서 낄낄거리기만 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처지가 어떤 상황, 굉장히 초라한 상황, 맞죠? 그러면서 사는 게 굉장히 분통합니다. 자 그런데 모른다는 말과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물고 싶고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는데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산구석에 처박혀 이 산구석이 어딘데? 자기들이 사는 동네야. 거기를 지금 산구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죠? 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뭐 타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살면 뭐 하겠노 이거야. 맞죠?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그러니까 농사 지어봐야 비료값도 안 나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농사꾼들의 전 현실이겠지. 부정적 현실. 맞죠? 자, 아예 옆편네한테 맡겨두자. 왜냐면 농사 지어봐야 뭐 하겠냐? 안 한다. 세전에 거쳐서 도시장 앞에서 맡길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납니다. 자, 지금 상황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신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야. 맞죠? 신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신난다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근데 진짜 신나는 거야?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설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이제 역설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적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비극적인데 신명이 나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들거나 이제 어깨를 흔들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농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음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음악도 막 이제 풍물놀이로 악기로 막 하면은 점점 클라이막스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신명이 나는데 사실은 사는 게 신명이 안 나. 맞죠? 그래서 상황적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문에 나와 있는 표현의 역설법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 표현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쭉 넘어가서 자 9번 봅시다. 9번. 자 윗글에 극적 상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상황은 하인의 의도에 따라 조성되고 해소된다. 맞나요? 아니다, 그치? 자, 하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남자와 여자는 무대에서 방백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자유롭게 말을 건넨다.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닌데? 그러자. 그렇지. 여자 아닙니다. 자, 다음 하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건을 회수하는 기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다음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빌린 것이라는 점을 시중일관 모르고 있다. 아닙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죠. 자, 다음 관객으로 가장한 몇몇 배우들 아닙니다. 맞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4번 봅시다. 14번. 자, A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가 쭉쭉쭉 해서 여기입니다. 맞죠?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 라고 하면은 자, 이 희곡의 주제어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빌린 것을 어떻게 다룬다? 소중하게 다루고 돌려준다. 라고 하는 부분.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를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소중히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남자가 읽는 이야기책의 서사가 연극에서 현재화되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다음 나에서 남자가 여자는 듣지 못한 관계에 되는 방백 있습니까? 나 없습니다. 자, 다음 가에서 남자는 관객과 소통하며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뒤쪽 이제 여기서 뒤쪽에 내가 정신의 물건을 어떻게 다룰 수 없어서 이것도 얘기하는 마지막에 다 마지막에 좀 지금 뭐라 안 들려. 다시 지금 세워서 어. 하는 것도 거기랑 같이 얘기하는 요 부분 네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맞지. 맞지. 왜냐면 여기에 요거 있잖아. 요거 지금 이거 뭔지. 요거는 관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넥타이 빌려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막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 역시 참여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딕은 맞아. 맞는 선집이다. 맞는 선집. 자, 다음 가와 나에서 모두 남자는 하인의 행동에 대해 순응하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시. 중간에 살짝 넥타이 뺏기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뺏기고 나서도 뭐 합니까? 그 혹시 잠깐만 다시 빌려주소 다시 돌려줄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나와 다에서 모두 여자는 하인의 행동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까? 일단 다는 있고요. 맞죠? 자, 나와 봅시다. 아, 여기 있네.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보시죠? 개고하세요. 여자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거야. 하인이라고 해도 갑자기 물건 뺏어갔는데도 그냥 뺏기고 가만히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맞는 선지죠. 자, 다음 17번 요거 있잖아. 자, 가끔씩 등록부로 그냥 지문에 픽해놓고 지시문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당신의 자, 요거 지금 안 푼 학생도 있을 테니까 A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고 정답 바로 생각해보세요. 자, 17번 정답 몇 번입니까? 와. 2번이죠. 이거 바로 딱 보여야 돼요. 맞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라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반감을 가졌어? 아니야. 왜? 이미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악의적인 느낌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지시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안 적어놓으면 배우는 연기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네. 맞죠? 자, 다음 쭉. 자, 이거 15번 봅시다. 자, 이 보기는 이 작품의 작가 노트의 일부랍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이강백 작가가 쓴 그 희곡은 대체로 다 상징성이 좀 뛰어납니다. 자,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그런 실내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썼다. 맞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가 저기 있는데 관객석이 저 멀리 있어. 그 상황에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관객석까지 가는 동안에 저기 초식이 다 지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실내에서 공연하기 알맞도록 이제 썼다. 음악으로 비교한다면 실내 악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요거는 무대 효과나 이런 것도 보면은 대본에 아예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뭐래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옛날에 쓰인 작품인데도 이제 이 작가가 이런 식의 이제 혁신을 좀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무대 효과 조명 필요 없어. 이 무대 누구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은 누군데? 배우와 관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만 있으면 돼. 자, 이 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라든가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한다. 자,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득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자, 이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으나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주제죠, 주제. 자, 그래서 이 연극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글을 바탕으로만 보는 거야. 원래 보기 나오면 보기가 중요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공연이 진행되고 맞나요? 네. 맞죠? 조명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관객에게 물건들을 빌려야 하니 연극 시작 전 미리 관객들의 소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인 사람들이다 하고 나서 연극에 등장인물이 하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극 초반부에 남자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하인이 이제 물건 빌려주잖아, 그치? 그 물건들 실제 다 관객의 물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관객들에게 물건을 실제로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관객 입장에서도 소유의 개념을 훨씬 더 이 작품을 통해서 좀 크게 깨달을 수 있겠지. 내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 연극 시작 전 미리 관객들에게 소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그다음 객석에는 관객 역할을 하는 배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다음 소극장 특성상 작품의 상황에 몰입하기가 쉽겠군. 맞나요? 맞죠? 왜 그런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 대사가 없이 거치게 된 타인 빼앗아가는 타인의 행동은 빌린 물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군. 맞다 그렇지? 자, 그 빌린 물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군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 물건이 돌려주어야 하는 물건임을 강조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빌린 것은 항상 되돌려 주어야 해. 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받았던 화단이랑 그 다음에 광화문 해설 자료부터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화단보다 광화문 겨우 불꽃나무 저게 더 어렵습니다. 맞죠? 저거 요게 좀 신기하게도 그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도 화단이랑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똑같은 조합이 그 이 올해 수능 특강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지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시각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이죠.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기에 되게 좋은 작품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엮여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야 아마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 자,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찰하신 내가 뭐라고 했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찰찰하다 뭐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느낌상 약간 착실한. 쿨하나고만. 근데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잠깐만. 눈이 시뻘건데 지금. 맞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이런 뜻입니다. 찰찰하다. 알겠죠? 자, 이 그 화단 얘기하면서 그 어휘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수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글인데다가 이 이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정말 문장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이제 한자어를 참 많이 쓰십니다. 자,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쓰지 않는 표현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요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예스러운 문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죠? 이게 진짜 옛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쓰는 표현들이 많아서 어휘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이 자신의 화단을 꾸밉니다. 맞죠? 자신의 화단을 꾸미는데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화단에 대한 어떤 관점, 그 다음에 드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노인이 이 화단을 가꾸는 방식에서 꽃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꽃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지?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의 화단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연상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손을 거치지 않은 산길 같은 그런 화단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따지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뭐 저기 시민공원 같은 느낌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작가가 시민공원을 봤다면 시민공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야. 맞죠? 왜 시민공원도 예쁘게 깎아가지고 왜 필요 없는 가지들 다 치고 모양들 되게 예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서양식 정원입니다. 서양식 공원 스타일이잖아.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양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식물들도 다 대부분 어떤 식물들이었어? 서양의 식물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제 노인이
서화를 좋아하는 노인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서양의 꽃을 좋아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장미, 석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양 식물들입니다. 서양 식물들. 자, 그래서 그런 서양 식물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해놨는데 막 철사에 이제 그 구워가지고 막 모양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단을 꾸며놓은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화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글쓴이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불유쾌함을 느낍니다. 불유쾌를 느꼈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렇죠? 유쾌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해서 이거 마지막. 이제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렇죠?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어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괴로운 거리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불구, 그 다음에 기형, 재변. 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내려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놈들은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느낀다? 불유쾌를 느낀다. 그래서 부정적인 식이 표현하죠. 자, 그래서 지금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노인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자신의 화단을 보면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글쓴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이죠. 관점. 자연은 신이다. 자, 그래서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을 대야 할 정도의 미완품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건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 있으나 창조하고 개작할 재주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자연에 대한 관점이 좀 담겨있다. 그렇죠? 자, 다음 뒤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이거 화단 그럼 끝까지 안 했겠네.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 그냥 이제 뭐 아까 수필 얘기하더만 그냥 수행평가만. 그럼 이거는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저번에 다 걸려갔기 때문에. 자, 해가 졌을 때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대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답니다. 자, 그리고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둘러붙어 있고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다. 자, 손뼉을 쳤으면은 뭐야? 긍정적 감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칠 뻔했다니까 뭐야? 긍정적 감상이 아닌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간에 자, 가로수들이 불을 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들이 불을 켜는 게 무엇이 켜지는 거다? 여기에 있는 꼬마 전구들이 켜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 꼬마 전구들이 무엇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있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이 시에 계절적 배경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다. 맞죠?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렇지. 낙엽이 진 이후 시기라는 거야. 맞죠? 자,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꾸고 희한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균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 피해야 하는 대상이야. 자,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 어둠을 피해야 하는 대상처럼 어둠을 없애려고 한다, 몰아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담겨있죠. 자, 그래서 이 어둠을 병균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됐다, 비판적이다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밤을 끄고 희한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권력이 결국 원래는 뭐야? 꼬마 정부입니다. 맞죠?
꼬마 정부를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꼬마 정부는 또 뭘 상징하는데 현대 운명을 그렇지. 자, 상징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권력들이라고 하는 건 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이제 현대인들이겠죠. 현대인들. 자, 그래서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단은 세종문화회관도 등록되고 있다. 어찌됐건 간에 이들 역시 사실 생물은 아니지만 어둠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둠을 맞이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또는 부자연스러운 상황. 자, 그리고 영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자, 요 영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은 부정적 시각이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습니다. 요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낙엽 다져가지고 입 떨어진 겨울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부정적 시각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한밤중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광합성은 광합성인데 이상한 광합성이야. 왜 그런데 이파리는 다 떨어져 버렸고 해는 떠 있지 않거든. 그런데 광합성은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광합성이죠. 자, 그것이 무엇에 맞지 않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광화문은 광화문 언어유의 빛이 된 문이다.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자,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시험. 황급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어떻게 되고 있어? 교란당하고 있어. 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꽃나무. 이제는 아까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불꽃나무 보면서 어떤 장면이냐면 와 하다가 박수 치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꽃나무인 거야.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예 부정적인 거야. 자, 그래서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걱정. 봄만을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봄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그러니까 다가오는 봄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그냥 앞으로 찾아올 미래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 구절이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여기서 끝입니다. 네? 이상해요. 진짜요? 이상해.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야.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러면서. 여하튼 잘 보세요. 얘네들이 더 많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볼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만 좀 보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학교에서 이거를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어. 만약에 그러니까 작품을 다루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굳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표현이 있었죠. 어떤 표현이 있었어?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거. 맞죠? 자, 다음에 이제 의인 표현은 당연히 있죠.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일제히 불을 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라고 되어 있는 건 도치 표현. 자, 그래서 우리 도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도치라고 하는 게 위치를 옮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위치가 옮겨진 애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맞죠? 여기에서는 위치가 옮겨진 애가 누구야? 나뭇가지 애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만든다면 어떤 거냐면, 이제 일제히 불이 켜져 있는 장면에서 갑자기 나뭇가지로 줌인이 딱 되는 거야. 맞죠? 영상으로 따지자면.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좀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단원의 중요한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저 화단에 드러나 있는 이제 이 생태주의적 관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과 겨울의 이미지. 이게 요거까지는 보지 맙시다. 여기 밑에까지는 너무 그 깊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게 왜냐면 그냥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요 작품이 이게 사실은 수능 특강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고3 수준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나 뭐 작품을 좀 많이 봤거나 아니면 뭐 좀 그래도 좀 풀어봤거나 하면은 좀 느껴질 텐데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든지 일반적인 문학 작품에서 겨울, 어둠이라고 하면 부정적 그렇지 우리 항상 왜 내가 되게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세모 이렇게 딱 쳐놓잖아 그렇지 부정적 대상 뭐 이렇게 하면서 맞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겨울과 어둠이 뭐냐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데 여기에서는 어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딱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어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맞죠? 왜?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라고 하는 건 지금 어둠을 병균처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 작품만 봤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꼬인 그냥 일반적인 문학 어법에서 꼬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학 작품의 표현이랑 조금 꼬인 이게 꼬아졌다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의미로 꼬아졌다는 게 뒤집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이문재라고 하는 시인이 그 다른 시들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이분이 쓴 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되게 재치가 있어가지고 말장난스러운 약간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이렇게 슉 뒤집어가지고 약간 이제 재치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밤 겨울의 이미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그래서 요거 겨울 하나만 봅시다. 그냥 표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앞에만 보세요. 이거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힘들게 하는 시간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 작품 좀 이번 시험 보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자, 요거 교술갈래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기면 아마 교술갈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교술관계 관련해가지고 수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흔히 경수필과 중수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중이 무슨 뜻입니까? 가볍고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경차, 중경차 할 때 맞죠? 자, 그래서 가벼운 경자, 무거운 중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는데 경수필은 뭐냐면요, 그냥 아까 이제 뭐 얘기했던 뭐 일기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만나는 대부분의 수필이 경수필입니다. 만나는 대부분의 수필이 경수필이고요. 중수필은 뭐냐면요, 이제 뭐 비평이 좀 담겨 있다든지 신문에 실리는 되게 좀 이렇게 중후한 내용의 어떤 칼럼 같은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좀 논설문 비슷한 느낌이 드는 약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생각이 좀 뚜렷하게 담겨 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들 중수필. 그리고 주관적인 개인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글쓴이의 문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요 화단에서 느낄 수 있는 문체는 어떤 문체? 예스러운 문체, 옛날스러운 문체.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사색과 통찰 당연히 담겨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고전 수필 많이 봅니다. 고전 수필을 보면 무슨 기가 있고 무슨 설이 있죠. 자, 그래서 무슨 기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고전 수필은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교훈 또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깨달음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온 세상에 자신의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교훈을 좀 주고 싶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좀 많이 썼죠. 그래서 무슨 기, 무슨 설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욕설, 슬련설 또는 수제기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자, 그러면 1번 문제 딱 보면 그냥 답은 바로 보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다, 그렇죠? 허구적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날 법한 사건을 허구적으로 서술한 걸 뭐라고 하는데? 소설입니다, 소설. 시험 때 가는 자, 그래서 소설의 뜻이 이겁니다. 쌤, 관내문식이 그러면은 실제 일어날 법한 사건이에요? 네, 일어날 법한 사건이에요. 그냥 그렇게 상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 그거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 실제로 안 일어나도 일어날 법한 사건일 수도 있잖아, 맞지? 자, 왜냐면 허구성으로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소설의 정의입니다, 소설의 정의. 자, 다음 2번도 한번 봅시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랑 똑같은 말이 뭐야? 감상 물어보는 거 뭐 찾아라? 근거 찾아라. 맞죠? 자,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할 수 있는 말이야? 네. 맞죠? 자, 다음. 자, 나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다음. 나는 화단에서 꽃을 내 속에 가꾸고 이웃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난이도가 좀 높을 수도 있잖아, 그치?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세부표로 표시해놓고 나머지 걸 읽어봐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 행동을 비판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각 경우의 수가 2개죠. 글쓴이의 의견과 똑같은 게 나머지 2개가 있어. 그럼 정답이 몇 번이겠어? 4개겠지, 맞죠? 그런데 글에 전혀 없는 그냥 진짜 자연과 관련되지 않는 그냥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치면은 정답은 뭐가 되겠어? 걔가 정답이 되겠지, 맞죠? 자, 근데 사실 이제 내용 보면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 자, 인공적으로 이제 자연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글쓴이 의견과 똑같습니다, 맞죠? 자,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인위적으로 강구하는 바람처럼 글쓴이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말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번에 이제 시간 이제 마칠 건데. 6월 모의고사 특히나 이제 고3 거 이제 풀어보고 이제 분석하면서 느낀 게 글을 되게 디테일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진짜 사소한 거에서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그 수필이 하나 있는데 이 화단 쓴 사람이랑 똑같은 쓴 사람이 쓴 수필이 이번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어떤 정말 예쁜 이제 경치가 예쁜 곳을 자기가 찾아가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걷고 쫙 나와서 바다가 보이는 이 광경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어. 근데 그 느낀 순서를 앞뒤를 바꿔가지고 이제 선지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이거 결혼식장의 버진로드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개활지에 딱 오는데 이 개활지에 뜬금없이 철봉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철봉 보면서 갑자기 턱걸이를 하거든요. 그게 수필이에요, 수필.
근데 그 선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턱걸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철봉을 보면서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길을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둘 다 하긴 했어. 근데 선지 틀렸습니다. 왜? 하고 나서 한 거잖아. 동시에 한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여하튼 이게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들 사실은 3번 문제 그냥 짚고 쉽게 넘어가기 쉽잖아, 그렇지? 왜냐면 뭐 문제 쉬우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조금 난이도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읽고 선지도 하나는 꼼꼼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참, 요거 오늘 나눠준 거 수요일까지 하면 다 풀어오세요. 왜냐면 뒤에 4단원이랑 5단원 문제 있는데 4단원이랑 5단원 문제를 저기 다음 시간에 알겠죠?